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에 후폭풍이 거셉니다. 6개월 남은 총선 시기는 더 빨라지게 됐죠. 정치부 김순철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. 김 기자, 이번 선거 결과를 보니까 2020년에 치러졌던 총선하고 거의 비슷합니다. 예, 서울 강서구에는 국회의원 지역구가 갑, 을, 병 이렇게 세 개 있는데 지난 총선에서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. 맞아요. 세 곳의 득표율을 모두 합산하면 민주당 후보들이 57%, 국민의힘 후보들이 39%를 기록했습니다. 격차는 17%포인트였고요. 그리고 이번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진교훈 민주당 후보가 56%,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39%를 기록해 17%포인트 차이였습니다. 야. 민주당에 180석을 안겨줬던 지난 총선과 양상이 비슷했는데 그만큼 여당의 민심이 악화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. 그런데 이번에 그러니까 보궐선거 직전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었잖아요. 예, 국민의힘이 참 뼈아픈 부분입니다. 네.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선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득표율 2%포인트를 더 가져가 당선됐고요. 그 직전 3월 대선에서도 당시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불과 2%포인트 앞섰던 접전지였습니다. 네.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선거에서 쌓인 자산이 모두 사라졌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겠죠. 국민의힘에서는 인적 쇄신론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왜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선거를 대선처럼 판을 키웠느냐 이런 불만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략을 잘못 세웠다. 그렇습니다. 일각에서는 김기현 대표의 사퇴와 비대위 전환 가능성에서도 좀 거론이 나오고 있는데요. 하지만 당 중진들을 비롯해 다수의 의원들은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 더 큰 혼란을 부를 거란 의견을 보였습니다. 이번 선거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당의 역학관계에도 변화가 있을지 당의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. 오늘 당 지도부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대통령실에 건의했고 실제 김 후보자가 사퇴한 게 주목할 만합니다. 대통령실에서 김행 장관 지명 철회 요구할 거라는 민심을 잘 받아들이시는 것이겠죠. 이게 민심을 잘 받아들이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? 네. 어쨌든 자이든 타이든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 준비 속도가 더 빨라지겠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국민의힘은 내일 최고위, 오늘 15일에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수습책을 좀 논의할 예정입니다. 가장 유력한 방안 중에 하나는 선거대책위원회를 조기에 출범시키는 것인데요. 네네. 하지만 당 지도부와의 권한이 좀 분산될 수도 있고 공천을 두고 혼란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. 민주당은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들떠 있겠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내심 고무된 분위기는 있지만 아직은 좀 절제하고 있는데요. 왜냐하면 과거 경험 때문입니다. 지난 2011년 이듬해 치러질 총선의 전초전이었던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당시 보수 텃밭이던 경기 성남을에서 이기는 등 성과를 거뒀는데요. 정작 2012년 총선에선 127석을 얻는데 그쳤습니다. 계파 갈등이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됐죠. 와, 지금 보니까 정말 지금 상황과 너무 비슷합니다.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계파 갈등부터 좀 해결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네. 있습니다. 이 대표는 승리 확정된 메시지에서도 작은 차이를 넘어 단합하고 갈등과 분열을 넘어야 한다면서 통합에 방점을 찍었습니다.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여유가 생긴 만큼 당분간 비명계를 끌어안는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하긴 단식하고 첩보동의안 가결되고 있던 그때와 비교하면 뭐 지금 여유는 훨씬 더 많아졌죠. 지금까지 김순철 기자와 뉴스 추적 함께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